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이들 키우는 문제, 즉 후대 양성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아이들 키우는 게 혁명 사업이네요. 그렇죠. 북에서는 모든 사업을 다 혁명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후대 양성, 혁명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교육이겠죠? 네, 그렇죠. 북의 교육률은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돋보기 첫 번째 시간에는 북의 교육 철학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우리 아이들의 학용품들에 해바라기 꽃들이 피었습니다. 하늘 아래 첫 동네로부터 분기운손 마을의 작은 유치원에 이르기까지 학령전 어린이들이 한날 한시에 해바라기 학용품을 받아 안았습니다. 연필이랑 지우개랑 크레용이랑 너무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손에 쥐고 넣을 줄 모르는 아이들. 나한테 연필이 많아요. 잊어볼래요? 이것도 연필, 이것도 연필. 지우개 써봤는데 잘 지워집니다. 이 크레용이 제일 좋아요. 여러 가지 색깔이 많아요. 어쩌면 그리도 다심하실까. 삼각형, 원형, 연필의 형태도 다 다릅니다. 장난 세차고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연필을 부러뜨릴세라, 실증을 느낄세라 질 좋게 아기자기하게 품들여 만들어준 그 손길. 부모들도 자식의 필값에 연필 몇 자루 채워주면 만족해했건만 연필도 수십 자루, 지우개도 여러 개나 일일이 헤아려 마련해준 그 사랑. 햇님의 그 사랑이 꽃봉오리 자그마한 손들에 집집마다에 유치원마다에 웃음꽃을 더 활짝 피워주었습니다. 저에겐 자식이 둘입니다. 지난해 마지가 학교에 가고 지금 막내가 여기 유치원에 다닙니다. 자식이 둘이다 나니까 정말 이제 해마다 해바라기 학용품을 몇 차에 걸쳐서 받아놨습니다. 지금같이 나라의 형편이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 자식들에게 또다시 해바라기 학용품을 안겨주실 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랑과 은총에 보답하기 위해 자식들을 더 잘 키우고 싶은 심정뿐입니다. 해바라기 학용품을 받아 안고 저렇게 좋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생각이 정말 깊어집니다. 따뜻하고 위대한 햇님만을 따라 피는 아름다운 꽃들로 우리 꽃봉오리들을 더 훌륭히 키우기 위해서 본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햇빛을 안고 별빛을 안고 붉게 붉게 피어나거라. 이 세상이 너희들보다 소중한 것도는 없단다. 너희들은 천국의 미래여라. 북이 무상교육을 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작은 연필 하나, 지우개 하나까지 준다는 거는 오늘 처음 봤어요. 그럼요. 아이들에게 학용품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만큼 교육 문제는 국가의 중요한 사업이죠. 그래서 저 해바라기 학용품을 한날 한시에 모든 어린이에게 다 줬나 봐요. 네, 같은 날 정기적으로 학용품을 나눠주는 거죠. 만약에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하면 큰일 나겠죠? 맞아요. 이 학용품이라는 게 사실 내가 가진 크레파스는 10가지 색인데 친구 거는 18가지 색. 이러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부럽고 서럽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그냥 다 똑같이 받아 쓰는 게 속 편할 것 같아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학용품 지급에도 역사가 있다면서요? 네, 북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날로 꼽고 있지요. 1946년 2월 20일 열린 북조선 임시인민원회 1차 회의 첫 토의 의제와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임시인민위원회요. 1946년 2월이면 해방되고 뭐 반년 정도 지난 일이네요. 그러니까 남에서는 미군이 진주하고 북에서는 소련군이 진주하던 시기죠. 그때 이제 북에 임시로 이제 정부기구 형태를 띈 것이 있었는데 그게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예요. 아, 그렇군요. 이 임시인민위원회에서 무엇을 논의했길래 북에서 중요한 역사로 꼽히는지 영상부터 보고 와야겠습니다. 모든 것을 영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 새 조선은 과연 무엇부터 어떻게 건국의 길을 열 것인가? 식량 문제, 토지개혁 문제, 산업부흥 문제, 이 수많은 문제 중 과연 어느 것이 저드이종으로 논의될 것인가? 하지만 저드이종은 아이들의 연필 생산 문제였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연필 문제. 이는 후대 교육에 대한 문제였다. 나라와 민족의 미래에 대한 문제였다. 새 조선의 발군한 날이 한자로 연필에 새겨졌다. 후대들을 위한 문제. 이것은 평범한 날이나 준엄한 날에나 당과 국가의 최중대사였다. 조선혁명은 이 세상 그 어느 민족에게도 없는 가장 고결한 후대관을 제부로 가지고 있다. 아, 첫 포위 결정사항이 연필 생산에 대한 거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방이 막 돼서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근데 이런 때의 첫 안건으로 연필 문제를 제기한 거죠. 회의 참석자들이 안건지 딱 받아보고 오잉? 했겠는데요. 그렇죠. 누가 봐도 연필 생산 문제는 그렇게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이라고 보여지지 않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고작 연필 논의를 1번으로 한다고? 이런 반응 당연히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때 안건 설명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그 유명한 대목이 나옵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연필 생산 문제를 단순한 실무 문제로 보지 마라. 이것은 후대를 위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문제이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그 민족의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는 소원을 풀어주는 문제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정치적 문제이냐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체적으로 연필 생산에 관련된 실현 대책을 세우자라는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아, 인민의 소원을 풀어주는 일 이렇게 말하니까 확 와닿는데요. 일제 치하에서 등골 휘게 일하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해도 자식들 교육만큼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겠어요. 그런데 새로 생긴 정부에서 이 소원을 풀어준다. 이걸 가장 중요하게 다뤄준다. 지지율 오르겠죠? 지지율 확 오르고 막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예.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로 보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막 해방됐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 예속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국가를 만들려고 할 때 교육 문제를 어떤 눈높이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런 것을 일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북에서는 이를 역사적으로 첫 의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괜히 역사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주 중요하게 이 문제를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사실 학용품을 준다길래 사회주의 나라니까 뭐 그 정도는 당연히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이면에는 굉장히 묵직한 역사가 있었네요. 그렇죠. 오늘날의 북의 교육 정책을 볼 때 이런 철학, 지향을 이해하고 바라봐야 정확히 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돋보기입니다. 원산에는 한국전쟁 시기 이 사람들을 모아 만든 공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자체의 기술, 자기 지역의 원료, 자재를 사용해서 풀 가동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원산 용해군인 수지 일용품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공장의 발전 행로에 새겨진 전승세대의 숭고한 녹과 정신을 이어서 인민소비품 생산에서 맡은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은 가열초절한 조반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2월 8일에 태어났습니다. 창립 당시 종업원들 모두가 전쟁에서 부상당한 용의원들이었고, 당시 생산 설비라야 재봉기가 2대, 생산 제품은 수류탄 주머니, 전투 가방, 총탄띠,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세대 용의원들은 앉아서 조건 타발만 한 것이 아니라 파괴된 적당크 퍼션을 잘라다 수지 성형기를 비롯한 50여 대의 생산 설비를 자체로 만들어 화선 병사의 구정신 9번대를 양기무시 발휘하였습니다. 1970년 6월 22일 우리 공장을 찾아오신 이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용의원들이 발휘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그 투쟁반대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언제나 낙천적으로 생활하여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야 한다는 뜻깊은 계시를 주셨습니다. 전 세대들이 발휘했던 자력경쟁의 혁명정신, 이 혁명정신은 오늘도 우리 공장의 바통으로, 전통으로 굳건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민소비품 생산에 필요한 모든 생산 설비들은 다 우리 공장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든 생산 설비들이고, 원료 자재도 지방 자재를 원료로 해서 재사화나 국산화 비중을 현재 100%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반년도에 들어와서도 생산 계획 수행과 제품 질재고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설비마다 망가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 원산 영해군인 수지 일용품 공장 모습 보고 왔습니다. 주인공은 영해군인들이었네요. 그런데 영해군인, 영해로운 군인인가요? 막 전적도 많이 쌓고?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군 복무기간 중에 상처를 입고 제대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제 상위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위군인. 하긴 전쟁 시기였으니까 그런 상위군인들이 많으셨겠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프신 분들 이제 연금 주고 집에 가서 푹 쉬시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을 다 모아서 공장에서 일시키고 이런 거는 조금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연금 주고 쉬게 하는 것 쉽게 생각하면 참 큰 배려 맞죠. 배려 맞는데 그런데 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뭔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해군인 공장은 이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조처를 해준 것이죠. 이것도 일종의 배려입니다. 하긴 전쟁터에서는 영웅이셨던 분들이 막상 사회에 와서는 별 역할이 없다. 그러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더 괴로운 문제일 것 같네요. 그러면 이런 영해군인 공장, 이게 북의 사회 곳곳에 좀 많이 생겼나요? 네, 곳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만경대 영해군인 만년필 공장, 사리원 영해군인 재봉사 공장, 함흥 영해군인 수지 일용품 공장, 이런 식으로 영해군인 명칭이 붙은 기업소 공장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면 영해군인에 대한 어떤 사회복지제도, 지원제도도 많이 있었나요? 그럼요. 평북 독립영해군인 보양소처럼 영해군인을 위한 시설이 각지에 운영되고 있거든요. 보양소요? 네. 그러니까 보양소는 노동 능력을 잃은 분들, 그러니까 장애인이 되신 분들을 편히 모시고 보살피는 그런 기관입니다. 또 다른 제도도 있을까요? 영해군인 전과대학 같은 게 있죠. 아무래도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게 하려면 재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위한 시설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들 수 있다면은 영해군인들을 위한 이제 주택을 전국 각지에 지어서 입주하게 하는 건데 요즘에는 이제 영해군인뿐만 아니라 일반 제대군인들도 입주할 수 있다 하는군요. 지금은 전쟁 시기가 아니니까 뭐 영해군인이 예전보단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훈련 중에 부상당하시거나 아니면 복무 중에 병을 얻게 되거나 이런 군인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 제도도 마찬가지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해군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도마다 인민병원에는 영해군인 전용 병실이 따로 마련돼 있고요. 의사들은 영해군인을 위한 치료 전투를 벌이기도 하고요. 특히 영해군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나 봉사활동을 잘 펼친 그런 단체나 주민들은 표창을 받기도 한답니다. 네, 아까 영상에서 전쟁 시기 영해군인들의 정신을 따라서 뭐 나도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던데요. 국가가 나를 책임져 준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불편한 몸에도 경제 건설에 뛰어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곳곳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있는 군인분들이 계십니다. 그 모든 분들께 존경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